혹시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심근경색이 온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에 한 연예인분의 심근경색 사건 이후에 화제가 된 귓볼 주름. 부모님 귓볼을 보고 주름이 있다고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생기는 귓볼 주름의 의미, 얼마나 걱정해야 하는지, 실제로 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보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로서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외래 교수를 겸임하면서 지금 서울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뇌혈관 질환 등의 진료를 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요새 뉴스나 유튜브에서 귓볼 주름 이야기가 꽤나 많이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거울을 보며 확인을 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집에 가서 부모님 귓볼에 주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뇌졸중 오는 것 아니냐, 심장병 오는 거 아니냐, 치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귓볼 주름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1970년대 프랭크 박사라는 분이 이 귓볼에 생기는 주름을 가지고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징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학생 때 공부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매 관련 논문을 내면서 저도 이 프랭크 징후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귓바퀴에서 귓볼 가장자리까지 약 45도 정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기는 깊은 주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 대각선 주름이 심장, 뇌,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몇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언론이나 유튜브 등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북언 연구에서는 귓볼 대각선 주름이 있을 경우에 심장, 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약 7배라고 보고를 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관성 치매 및 알츠하이머 병과의 위험을 살펴봤는데 1.6에서 7.3배까지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보고한 연구들이 몇몇 더 있는데요.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대부분 관찰 연구이고, 즉 귓볼 주름이 있고 심장 혈관 질환, 치매가 있고, 이것을 이제 연관성을 살펴본 단순 관찰 연구이고, 실제로 귓볼 주름이 있는 사람들을 일생을 살펴보면서 나중에 심장 혈관 질환이 얼마나 생기는지, 치매가 얼마나 생기는지 전향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귓볼 주름과 실제 심내혈관 질환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귓볼 주름이 있다고 왜 심장, 뇌,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는지, 혹은 심장, 뇌, 혈관 질환의 초기 사인으로 귓볼 주름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귓볼에 주름이 생기면 심장병,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사실 아직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증된 바는 없고 가설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귓볼의 이제 특징을 보면 제일 이제 살의 끝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혈관들이 끝 부분에 있어서 혈류가 쉽게 취약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돌아가는 혈관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혈관의 전신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류 장애가 생기면 비교적 초기에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에 변성이 오고 탄력 섬유가 소실이 되면서, 즉 혈관이 노화가 되면서 귓볼의 탄성이 줄어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름이 생기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가설일 뿐이고 아직 확실하게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귓볼 주름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여러 연구에서 귓볼 주름과 치매,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하고 관련도가 높다는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연관을 입증하기가 힘들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의학 연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 디자인으로 연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귓볼 주름은 확실한
심혈관 질환의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논문을 종합해보면 나이, 성별 등을 보정하면 약 1.5배에서 3배 정도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다른 위험 인자와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 인자들 있잖아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약 1.3에서 2배, 당뇨는 1.6에서 6배 정도, 흡연 1.7에서 4배, 비만 및 운동 부족은 약 1.3배 정도 위험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귓볼 주름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위험 인자에 비해서 유난히 그 연관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죠. 그러면 이 귓볼 주름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냐, 실질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귓볼 주름이 있다고 하면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를 잘 살펴보고 교정을 빨리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귓볼 주름 자체는 교정이 불가능한 요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혈압, 혈당, 즉 당뇨죠, 고지혈증,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 체중 관리, 운동,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당연히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조기 검사를 하고 잘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이미 뇌혈관 질환이 왔는데 담배를 태우시거나 고혈압이 높게 유지됨에 불구하고 약을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 약을 먹음에도 더 늘리기 싫어서 혈압 150, 160 그냥 지켜보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귓볼 주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귓볼 주름이 혈관 노화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이 신호가 있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심뇌혈관 위험 인자들을 잘 살펴보고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귓볼 주름은 혈관 노화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고 교정할 수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공포보다는 실질적인 건강 관리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 귓볼 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신경과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